자, 이제 명제 하는 거 보자, 명제. 자, 명제는 뭘 명제를 하느냐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요게 확정이 딱 돼야 되죠.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자, 그렇게 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다, 이렇게. 자, 1번. 10은 5의 배수다. 5의 배수 맞지? 그럼 요거는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다. 맞아, 틀려, 이거는. 틀렸지? 이거는 거짓이야. 그럼 이거는 명제다, 아니다? 이것도 명제야. 거짓인 명제, 이 말이야. 헷갈리면 안 돼. 거짓이라서 명제 아닌 게 아니고, 거짓인 명제다, 이 말이야. 100은 큰 수다. 크다, 작다, 이런 거는 정의를 할 수가 없지. 요거는 명제가 아니고. 명제가 아니니까 참, 거짓도 이야기할 수 없다, 그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 이것도 참이지.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의하고 정리하고 이 말을 구분해야 돼. 정리 그런 거하고 정리 그런 거. 자, 정의는 약속이야, 약속. 예를 들면 정사각형은 뭘 정사각형이냐면 요렇게 생긴 거를 정사각형이랬다, 그지? 요렇게 생긴 거를.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이렇게 정하느냐면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요게 정사각형의 정의야, 정의. 정의는 왜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하는 거야, 약속. 자, 이거는 정삼각형이에요. 자,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게 정의야, 정의. 그럼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이거는 정삼각형이 아니고. 그것도 정삼각형. 세 각이 다 크기가 같을까요, 그지? 하지만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게 정의야. 이름이다. 이 이름을 붙일 때 뭐가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게 정의야, 정의.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세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거를 우리는 정리라고 해요, 정리. 즉, 성질이란 말이에요, 성질. 정의에 의해서 뭐를 하나를 약속을 해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요 세 각의 크기가 같게 된다. 요런 거는 정의로부터 만들어진 성질이란 거예요, 성질. 그럼 이거는 세 각의 크기는 왜 같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정리는 반드시 증명을 해줘야 돼, 증명. 정의는 이름이에요, 이름. 약속한 거기 때문에 왜 그런데요? 물으면 안 돼, 그지? 왜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하자는구나.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약속을 하는데 왜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그지? 자, 그러면 자, 몇 가지 증명을 해본다, 지금부터. 명제를 증명할 거야.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이게 참인 것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그럼 두 홀수의 합이기 때문에 두 홀수를 먼저 표현해보자. 두 홀수. 자, 두 홀수 2a-1, 그 다음에 2b-1. 그리고 ab는 자연수, 이렇게. ab는 자연수. 그럼 AB에 이제 임의의 자연수를 쭉 집어넣어봐. 그러면 1, 3, 5, 7 이런 임의의 홀수다, 그지? 자, 그 홀수의 합이 짝수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2a-1과 2b-1을 더해주면 2a 더하기 2b-2가 돼서 2배의 a 더하기 b 빼기 1 이렇게 돼. 그럼 2 곱하기 어떤 자연수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짝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요렇게 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홀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홀수는 더하면 짝수다 하는 것을 증명했다. 그 다음 27번. 두 홀수의 곱은 홀수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홀수는 역시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그 두 개의 홀수를 지금부터 곱할 거야. 2a-1 곱하기 2b-1. 자, 곱하면
4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자, 홀수다 짝수다 하는 것은 뭘 밝혔냐면 2 곱하기 자연수인지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 또는 빼기 1인지 그걸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2를 묶어내서 2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1 이렇게 돼. 자, 해서 홀수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홀수끼리 곱하면 그 홀수가 어떤 홀수든 간에 곱은 홀수다 이렇게. 곱은 홀수다. 자, 이제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거짓 이야기할 수 없잖아, 그지? x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x 자리에 만약에 1을 딱 적어봐. 1. 1은 10 이하의 짝수다. 그러면 거짓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명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또 2를 집어넣어봐. 2는 10 이하의 짝수다. 그러면 참이지. 그러면 참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1, 2를 적는 게 아니고 x라고 해놓은 거야, x. 그럼 이거는 요 x가 어떤 수냐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 이 말이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건이라고 불러, 조건. 자, 조건하면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것을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된 것을 우리는 조건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이때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문자의 값이 있겠지. 요거를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우리는 요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조건은 소문자로 쓸 거야. P, Q, R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쓸 거예요. 조건은. 그럼 이 조건이 주어지면 항상 그 조건은 진리집합을 갖는 거예요. 이때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그 문자에 대한 대문자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됐지? 자, 그때 이제 우리 지금은 이 진리집합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1번 같으면 진리집합이니까 말 그대로 집합이야, 집합. 10 이하의 짝수니까 10 이하의 짝수 다 적어주면 돼. 2, 4, 6, 8, 10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자, 30의 약수 했으니까 30의 약수 1, 2, 3, 5, 6, 10, 15, 30 이런 게 30의 약수가 됩니다. 자, 요것들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진리집합. 자, 그 다음에 29번.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자, 조건 아까 전에 뭐라 써야 했노? 소문자로 P, Q 이렇게 썼다, 그지? P, Q 이렇게 쓰고 요것을 우리가 부정을 앞으로 어떻게 썼냐면 not P 이렇게 썼고요. not Q 이렇게 쓰면 요 조건에 대한 부정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not P, not Q 쓰면 조건 P, 조건 Q에 대한 부정이다 이 말이에요. 부정. 그 부정을 지금 말하라 했다, 그지? x는 2의 배수다 했으니까 부정은 x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정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자, x는 2보다 작다 이 부정은 뭐야? x는 2보다 크다가 아니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p에 대한 부정은 not p라고 썼지. p에 대한 부정은 not p라고 썼어. 자, 요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뭔데? 라지 P잖아. 그럼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은 뭘까? 집합.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not P 하면 아니다잖아, 그지? 그럼 그 진리집합에 대한 여집합이라는 뜻이야.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또 그것의 참 거짓을 말하셔요. 5는 소수다. 그럼 부정은 5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 5는 소수다. 그럼 5는 소수가 아니다. 자, 먼저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거짓이야. 자, 잘 알아도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돼.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2 더하기 3은 5인데 5가 아니다 했지? 그럼 이건 거짓이야, 거짓. 5인데 5가 아니다 했으니까. 그럼 이거 부정은 뭔데? 2 더하기 3은 5다. 요게 부정이야. 그럼 부정은 당연히 참이 되겠지. 명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부정은 참이 됩니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 집합을 구하죠.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질 때 진리 집합은 요 전체 집합에 있는 수 중에만 생각을 해요. 전체 집합에 있는 수 중에만. 그럼 7 이하의 자인수지. 자인수니까 요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이게 전체 집합 U가 됩니다. 자, 요런 7개의 수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때 X는 6의 약수다 있지.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 근데 그거는 위에 다 들어있지. 들어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체 집합 1, 2, 3, 4에서 그러면 진리 집합을 구하시면 1, 2, 3 요것만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체 집합에 있는 수 중에 답을 써야 돼. 이게 무조건 답이 아니고 요 수가 반드시 전체 집합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 4, 8 요렇게 되니까 X는 2하고 4네. 2하고 4. 자, 2하고 4는 여기 들어있다, 그제? 들어있기 때문에 2, 4가 진리 집합이 돼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게 있어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자, 그게 432번이에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자, 그럼 그 명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깁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긴 거를 조건 P와 조건 Q로서 만들어진 명제라는 거예요. 이때 요 앞에 있는 요 조건을 가정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요 조건을 가정이다 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요 조건을 결론이다 라고 쓸 거예요. 결론. 요 조건을 결론이다 라고 할게요. P를 가정, Q를 결론. 자, A, B가 짝수다. 요게 가정이야. 그럼 결론은 더하면 짝수이다. 요게 결론. 자, X가 3이다. 요게 가정. 그럼 2X 더하기 3은 9더라. 그게 결론. 자, 이런 식으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거야. 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하나 있네. X제곱이 1이면, 자, 잘 보자. X제곱이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요 말이 그 말이지. X는 마이너스 1이다. 자, 먼저 이 명제는 참이가 거짓이가. X제곱이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하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잖아, 거짓. X가 마이너스 1만 되는 게 아니고 1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X제곱이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라 하면 틀리고, X제곱이 1일 때 X는 1이다 해도 틀려, 그지? X제곱이 1이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거짓이야, 거짓.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6의 약수는 12의 약수가 있지. 자, 6의 약수는 1, 2, 3, 6이네. 그 다음 12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네. 자, 요게 진리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 집합을 구하면, 자, 1번은 요거고, 뒤에 거는 요거잖아, 그지? 자, 진리 집합 사이에, 자, 관계를 봐. 1번은 요렇게 돼 있지, 집합 사이의 관계가. 자, 2번은 관계가 요렇게 돼 있지. 2번은 관계가.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야.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가. 자, 요렇게 되면 요거는 거짓이 되고, 요렇게 되면 요거는 참이 되는 거야.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가 요렇게 될 때. 자, 왜 그런가 봐. 요거는 1과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더 많지, 그지? 여기 없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봐.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당연히 성립할 수 없지. 이 집합이 더 커버리면 아닌 게 여기 들어있잖아.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거다. 2는 이거다. 다 성립할까요? 해서 P이면 Q이다. 자고 따지는 것 방법 중에 자, 첫 번째 P하고 Q가
요렇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P하고 Q 사이의 관계가 요렇게 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P이면 Q이다 하면 참이야. 반대로 되어 있으면 P이면 Q이다 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가 제일 따지기 쉽기 때문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질 때는 요 P하고 Q 사이에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소수는 홀수다. 소수는 홀수다. 자, 이게 P이고 이게 Q면 P하고 Q 사이에 이런 관계가 돼야 참이다. 그지? 그럼 소수가 몽땅 홀수가 소수 중에는 뭐가 들어있어? 2가 들어있잖아. 2 때문에 홀수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홀수 맞는데 2만 유일하게 짝수지. 그지? 그래서 소수는 홀수다. P이면 Q이다.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지. 거짓. 이렇게 쓰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지? 자, 정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은 자, P하고 Q는 이런 관계 맞지? 자, X가 무리수야. 그럼 X제곱은 유리수야. 자, 무리수는 제곱을 하면 유리수다. 맞아, 틀려? 예를 들어서 무리수 중에 루트 이런 거는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지. 그런데 무리수 중에 이런 경우는 제곱을 하면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지. 이거는 참이고. X가 2보다 작다. 이게 P야. 그지? 자, 그 다음에 Q는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지. 여기 2고 3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요게 Q네. 빨간 게 Q야. 빨간 게. 자, 그럼 지금은 P하고 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P가 까만 게 빨간 거에 부분 집합이 돼 있다. 그지? 그러면 P는 Q이다는 이렇게 참이 돼. 다시 봐. P이면 Q이다가 이게 참이 된다는 말은 뭘로 따지느냐면 진리 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되면 참이다. 요거를 절대 헷갈리면 안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진리 집합 P와 Q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자, 뭐가 참이 되라 했냐면 P이면 not Q가 참이 돼야 돼. 아까 P이면 Q가 참이 되려면 요 진리집합 P와 요거의 진리집합 Q 사이에 요렇게 되라 있지. 자, 요것도 요게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하고 요거는 진리집합이 뭐야? Q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 그지? 요 사이에 요런 관계가 성립하면 요게 참이 된다 이 말이야. 참이 되는 거 하여튼 요것만 계속 정리하면 돼. 요것만. 자, 그러면 자, P를 쓰자. P는 마이너스 2에서 1이야. 마이너스 2에서 요게 P집합이야.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자, X는 A보다 크다니까 여집합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 P가 Q의 여집합, 요 Q의 여집합 요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어떻게 해야 돼? A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까만 집합 P가 Q의 여집합인 요 빨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 요렇게 하면 이제 참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된다는 말은 A가 1보다는 더 크면 된다 이 말이지. A가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A가 1보다 더 크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봐. 등호가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A가 1이 돼도 된다 안 된다. 1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등호가 붙는다는 말은. 그럼 요거 지우고 여기다 1이라고 써봐.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요거는 1보다 작다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는 것 그걸 주의해야 돼.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것도 안 헷갈리도록 잘 정리해놔야 돼. 모든 어떤 크는 요거. 모든 어떤.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자연수.
자, 1부터 계속 집어넣어야 돼. 1, 2, 3, 4.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자연수에 다 그렇게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자, 요렇게 보는 게 쉽겠지.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잖아. 그지? 그럼 1부터 집어넣어봐. 양수 0. 그럼 1 넣으면 0이지. 2를 넣으면 양수. 3을 넣어도 양수 곱하기 양수. 모든 자연수들이 다 성립하겠지. 성립하지 않는 게 한 개라도 없다, 그지? 모든 자연수는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참이야, 참. 자, 이거는 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거는 0이다. 자, x 플러스 1, 요것이 0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어봐. 어떤 자연수를 넣더라도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지, 그지? 여기 아무 자연수나 집어넣어봐. 즉, 요거를 만족하는 게 있다, 없다? 한 개도 없다, 그지? 그럼 어떤 자연수 x가 있다, 없다? 그런 x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한 개라도 있으면 돼. 어떤 자연수니까, 그지? 어떤 한 개도 있으면 되는데 한 개도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모든 자연수 중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다 성립하지. 모든 자연수에 대해 다 성립해. 그러면 성립하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고, 어떤 자연수 x에 하면 요거를 만족하는 x가 어떤 한 개라도 있기만 하면 참이야. 근데 한 개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자, 요 P를 진리집합이라고 할게. P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면, 자, 모든 일대 이야기야, 모든. 자, 모든 일대는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나. 애우지 말고 뜻을 생각하면 돼. 애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일대는 참과 거짓이 될 때가 어떨 때다 하는 거를 정리를 해놔. 자, 모든 일대는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전체 집합. 모든 다 성립해야 되니까 전체 집합이 있는 모든 수 중에 한 개라도 만족되는 게 없으면 안 된다고. 모든 게 다 만족되는 거예요. 자, 거짓은 진리 집합을 구하면 전체 집합이 아닐 때 한 개라도 성립하지 않는 게 있으면 모든 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할 때. 그 다음에 어떤은 언제 참이 되느냐 하면, 어떤, 아까 전에 거짓이었지. 어떤 하는 건 언제 참이 되느냐 하면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만족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됐다. 만족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되는 거야. 외우면 안 돼. 외우지 말고 왜 이렇게 쓴다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의미를.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된다는 거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위에 거 다시 봐. 모든이지, 그지? 모든이기 때문에 지금 만족되는 게 모든 수잖아. 전체 집합이 다 성립하지. 한 개라도 성립 안 하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 때는 만족되는 게 공집합만 아니면, 즉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도 없잖아요. 자연수 중에 이거 만족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단 말이야.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된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자, 부정하는 거, 이것도 잘해야 돼. 요 부정하는 거. 어째?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는 식에서 부정할 때. 자,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뭐가 뭘로 바뀌어서?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져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해 있다, 그제? 자, 이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래서 어떤 일 때는 이렇게 모든으로 바뀐다는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x 더하기 3이 아니다. x 더하기 3은 x제곱은 x 더하기 3이 아니다.
자, 다음 명제 역과 대우. 자, 또 새로운 용어 나왔다, 그지? 역이라는 것, 대우라는 게 나왔어. 자, 그럼 역과 대우는 뭘 역과 대우를 하느냐면, 먼저, P이면 Q이다라는 요는 명제가 하나 주어졌어. 자, 먼저 역, 대우. 자, 역은 가정 결론을 바꿔주는 것을 역이라고 해요. 그 P이면 Q이다니까 뭐를 써야 돼? Q이면 P다. 요거를 역이라고 해요. 어떤 명제에 대한 역은 가정 자리와 결론 자리를 바꿔주면 그게 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대우. 바꿔주는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고 부정을 한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자, 요거를 또 대우다라고 불러. 역은 가정 결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대우는 부정한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not Q이면 not P더라. 자, 여기서는 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대우도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명제가 거짓이야. 그럼 대우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서로 참, 거짓이 동일하다는 거.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같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조사를 하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직접 그 명제를 조사를 해도 되지만 뭘 조사를 해도 된다고? 대우를 조사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구하라 했으니까, 자, 먼저 역은 가정 결론을 그냥 바꾸기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역은 x제곱 이꼴 y제곱이면 x 이꼴 y이다. 그냥 가정 결론의 자리만 바꿔줍니다. 그게 역이야. 거꾸로 쓰는 거. 그 다음 대우는 부정을 한 상태로 자리까지 바꿔줘야 돼. 그래서 대우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정 결론을 바꾸는 거를 여기로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대우는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부정을 하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x제곱이 y제곱이면, 자, x하고 y도 요거이다. 요게 대우야. 자, 그러면 자, 이게 대우고 이게 명제다, 그지? 자, 먼저 명제부터 봐.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x하고 y가 같으면 제곱해도 같나? 참인 거 바로 알 수 있지, 그지? 뭐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그냥 보면 바로 참인 걸 알잖아. 자, 대우를 봐. x제곱하고 y제곱이 다르면 xy도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봐. 알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각해야 돼. 이거보다는 이 표현이 어렵지, 그지?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래.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같다고 했지. 명제하고 대우는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고 이게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이야. 참 거짓이 항상 이렇게 서로 같아. 참이면 참, 거짓이면 같이 거짓. 그런데 둘 중에 한 개는 조금 쉽고 한 개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되는 거야. 무조건 바꿔주면 둘 중에 하나가 더 쉽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참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봐서 만약에 그러면 그대로 보니까 헷갈린다 싶으면 어떻게? 요거의 대우가 또 이거잖아, 그지? 대우를 이렇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참 거짓을 밝히기가 훨씬 편하게 돼 있다는 거.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무조건 주어진 걸 그대로 보려 하지 말고 앞으로는 대우라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우를 생각해서 둘 중에 어느 게 더 간편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파악하는 게 좋다는 거.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이다. 그럼 역은 뭐야? 평행사변행은 마름모다. 여기 얘기야. 가정 결론을 바꿔주는 거. 그 다음 대우는 평행사변행이 아니면 마름모가 아니다. 이렇게. 평행사변행이 아니면 마름모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것 중에 조건의 합성에 대한 부정 조심해야 돼. P 이거나 Q, P 또는 Q다, 그지? 요거를 부정할 거예요. P 또는 Q를 부정한다. 자, 그럼 요거는 not P. 부정됐지? 자, 조심할 거는 OI였다, 그지? 그럼 요게 AND로 바뀌는 거예요. AND로. 자, 그 다음에 not Q. 이렇게. 요거를 부정하시오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P 이고 Q이다. P and Q를 부정을 하면 not P, O와 not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d는 O로,
오아는 end로 바뀐다 하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럼 봐. 요게 가정이고 요게 결론이잖아. 요게 가정이고 요게 결론이야. 자, 그럼 먼저 가정 결론에서 자, 역을 보자. 역은 그냥 바꾸는 거니까 쉽다, 그지? A, 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게 역이네. 이제 대우는 요거를 그냥 부정만 해주면 되네, 그지? 자, 부정한다. A, B가 0이 아니면 그 다음 요거 부정. A가 0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그지? 오아는 end로 바뀌어야 돼. 이거나 하는 거는 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B가 0이 아니다. 자, 요렇게 바뀌면 요게 대우가 돼.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문장 두 개를 봐. A 또는 B가 0이면 곱하면 0이가 맞지? 그냥 바로 참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대우를 봐. A, B가 0이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다. 뭐 이거는 이제 특별히 뭐 어려운 그런 건 없네, 그지?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했던 더 간편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령. 앞으로 문장을 볼 적에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으면, 부정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 부정을 자꾸 이용하려 하지 말고 이 대우를 해버리면 부정되는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부정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문장들도 대우를 통해서 부정이 없는 상태로 식을 만들어주는 게 문장을 분석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 자, 대우, 그죠? 역, 이거이면 이거이다. 바로 쓰면 되고, 이제 대우 보자, 대우. A가 0이고 Y가 0이다. AND지, AND. 그래서 X가 0이 아니거나 이고 해서 AND잖아, 그지? 그래서 OR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Y가 0이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0이 아니다. 요게 대우가 돼. 자, 대우를 할 때는 부정을 잘해야 돼, 부정. 특히 부정할 때 합성되어 있는 요 부정을 잘해야 돼. 요렇게 된 거를 부정하시오 라고 하면 not P and not Q가 된다. 이런 거. and는 OR로, OR는 and로.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이런 걸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 자, 대전제는 이 문장 안에서 A하고 B는 실수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그게 대전제라, 이런 거를.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으면, 요게 가정. A 더하기 B가 0보다 작으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요게 결론이야. 그럼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셔야 돼요. 자, 대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거 대전제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돼. 자, 그 다음 대우 쓴다. 자, 파란 게 결론이니까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이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를 부정하면 A도 B도 이 말이야, 그지? 둘 다 0보다 이상이다, 이 말이야. 적어도 한 개가 0보다 음수다는 말은 둘 다 0보다 크거라다. 이거이면 A 더하기 B가 음수다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이렇게 된다. 이게 대우야. 그럼 자, 대우를 보고 이제 참거짓을 보자. 참거짓. 둘 다 0 이상이지. 그럼 더하면 0 이상이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다, 그지? 자, 하지만 원명제를 봐. 두 개의 합이 0보다 작으면 두 수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다. 조금 따지기 어렵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우를 구해보면 이 대우가 참거짓을 밝히기에 더 훨씬 수월하게 된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자, 조건 이름 붙이는 거다, 지금부터. 요것도 조금 헷갈려. 자, P이면 Q이다.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지? 그럼 언제 참이냐면, 자, P이면 Q이다는 언제 참이라 했나까? P하고 Q가 요런 관계 있으면 참이라 했지. 자, 그리고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이렇게 두 줄을 꺼주면 그게 참이다, 이 뜻이야. 이 말 뜻이. 두 줄을 끄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일 때 저렇게 줄을 두 개 꺼주면 이게 참이란 말 따로 안 써도 참이라는 뜻이야. 요게 참이 되면 진리 집합 사이에는 요런 관계가 있다 했지, 아까. 요게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 이 말이야. 자, 이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앞으로 부르느냐 하면 조건 P는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충분 조건. 자, 똑같은 거를 Q를 먼저 불러서 Q는 P이기 위한 똑같은 거의 말들이 필요 조건이다 해서 요 네 개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진리집합 사이 이런 관계, 요게 P고 요게 Q, 요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자, 여기 봐. P이면 Q다. 봐라. 어디를 집어도 P이면 Q다. P이면 항상 Q잖아. Q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지? 어디를 찝더라도 P이면 다 Q가 되는 거야. P이면 다 Q가 되는 거야. 요 말이 바로 요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P는 Q가 되기 위해서는 봐. 이미 조건이 충분히 만족돼가 있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만족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Q이면 P다. 아니지. 이거는 Q인데 P가 아니잖아. 이것도 Q인데도 P가 아니지. 요거는 Q인데 P 맞지? 요거는 Q인데도 P 맞지? 그지? 이런 거는 Q인데 P가 아니지. 자, 이렇게 돼 있으면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뭘 더 필요하단 말이야, 조건이. 요거를 벤 다이그램을 먼저 딱 생각을 해. 그래서 P하고 Q가 만약에 요렇게 돼 있어. 그럼 P는 Q이기 위해서 뭐 조건이 다 만족돼 있지. 충분히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런 의미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불러. 근데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P가 안 되고, 이거는 되고,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하지. 이미 돼 있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면 PQ가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는 봐. 이거는 풀마 4고, 이거는 그냥 4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지금 P하고 Q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 조건. 이미 다 Q가 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는, 요게 X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지. 요거는 0부터 2까지잖아. 그럼 2번은 P하고 Q가 요게 Q고 이게 P라는 말이지, 그지? 그럼 이때는 봐라.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자, 3번은 요거는 0하고 1이, 요것도 0하고 1, 두 개는 똑같지. 똑같으면 PQ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 해도 되고, 필요 조건이 해도 되지. 자, 요럴 때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집합이 서로 같을 때. 그럴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를 물었다. 그제? 요거는 X가 0 또는 Y가 0.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네. 같은 말. 그래서 1번은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말이니까. 자, 18의 약수하고 9의 약수 P하고 Q는 누가 더 커? 18의 약수가 더 큰 집합이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는 지금 P가 이렇게 돼 있고 Q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P들은 다 Q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만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저거는 X가 2분의 1보다 크고 요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지. 그럼 2분의 1보다 큰 거는 여기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여기잖아. 그럼 여기서 P하고 Q는 누가 더 커? Q가 더 크네. 자, 그래서 3번은 충분 조건이다. n제곱이 짝수면 n또 짝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먼저 대우를 적어줘야 돼. 자, 대우 적자. 자, 대우를 먼저 적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요거는 대전제를 했다. 그지? 이거는 그대로 쓰면 돼.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가정이고 요쪽이 결론이잖아. 그럼 결론이 n이 짝수다 했으니까 n이 짝수이다. 의 부정은 홀수이면,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짝수다 했으니까 n제곱이 홀수이다. 요게 이제 대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우를 딱 적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게 가정이야. 그지? 이 부분이. 이 가정으로부터 이 결론 부분을 찾아내면 되잖아. 그럼 가정에 n이 홀수다 했기 때문에 n을 뭐라고 둘까? n을 2k-1 그리고 k는 자연수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럼 k 대신에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n 값이 1, 3, 5, 7, 9 쭉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게 홀수일 때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지? 홀수를 표현하는. 그럼 짝수는 어떻게 쓰면 돼? 2k 이렇게 쓰면 되네. 2k. 그럼 그게 짝수란 말이야. 자, 이제 뭘 알아봐야 되느냐면 제곱을 하니까 홀수다는 걸 알아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n제곱을 할 거예요. n제곱. 자, n제곱은 2k-1이 되고 요 놈을 제곱을 했더니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내가 지금 이게 홀수라는 거를 밝히고 있는 거지. 그럼 홀수 짝수는 어떻게 밝혀? 2 곱하기 자연수가 되면 짝수고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 또는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2를 묶어준 거야. 그럼 2k제곱 마이너스 2k에서 플러스 1 했더니 이게 홀수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제 만들어졌지.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된다.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겠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다. 그럼 대우를 먼저 적어야 되겠지. 자, 대우는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대우니까 n이 홀수가 아니다. 즉 짝수이면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홀수다. 즉 n제곱이 짝수이다. 요게 대우야. 그래? 먼저 대우를 적어놓고 이제부터는 요 부분이 가정이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자, 그걸 가지고 요 결론을 만들어내야 돼. 그지? 가정을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면 돼. 자, 그래서 n이 짝수가 있기 때문에 n을 뭐라고? 2k라고 두면 되겠지. 그리고 k는 자연수다. 이렇게 쓰면 k 대신에 자연수를 쭉 집어넣으면 n이 2, 4, 6, 8 이렇게 되면서 짝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결론. 제곱도 짝수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나. 그럼 n제곱은 4k 제곱이 되고 다시 오는 2 곱하기 2k 제곱 2 곱하기 자연수네. 그지? 자, 해서 요 수가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되더라고요. 2번은 요게 가정이고 요게 결론이네. 그럼 결론을 먼저 부정해야 되지. P and Q잖아. 그지? 이거 했으니까. 그래서 X가 0이거나 오하란 말이야. Y가 0 이거이면 XY는 0이다. 요게 대우야. 그지? X가 0이거나 Y가 0. 요 부분 안 틀리도록 조심해야 돼. 이거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거나 이렇게 바뀌는 거. AND가 오하는 AND로. 이거는 뭐 증명할 것도 없네.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니까 곱하면 0이다. 뭐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자, 기류법이라는 거. 자, 기류법은 일단 대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것 같는데 대우하고는 풀이하는 방법이 달라. 자, 이제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문제 중에 대표 문제. 대표 문제. 요거는 이제 직접 증명하시오. 요런 형태로는 문제를 잘 안 내.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리면 채점이 잘 안 되겠지. 그지? 막 이상하게 써버리면. 그래서 요런 문제들은 보통 네모 안에 뭐 해놔놓고 다음 중 알맞은 것을 뭐 차례대로 쓰시고 이렇게 해서 네모 이제 안에 값 찾기. 그런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증명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 제일 기본 문제. 기류법 대표 문제야, 이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란 말이지. 이 말이 루트 2는 무리수다 이 말이야. 이거를 지금부터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루트 2는 무리수다 하는 것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자, 그럼 기류법은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결론을 먼저 부정을 해야 돼. 결론을 부정. 그럼 결론은 루트 2가 무리수라고 했잖아. 루트 2가 무리수.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그럼 이 말은 결론을
부정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결론을 부정한 데서 출발이 그거예요. 출발이. 결론을 부정한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자, 우리는 유리수는 뭘 유리수라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그지? 분수로 나타내. 그래서 유리수라면 루트 2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B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유리수는 예를 들어 2.7이 유리수지, 그럼 10분의 27 이런 식으로 분수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유리수는. 자, 어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 B는 0이 아니겠지. B는. 그 다음에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되겠지. 이런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이렇게 10, 2.7, 27 이렇게 되는 거야. 서로 소인. 그럼 서로 소라는 건 무슨 말이고? 분수니까 최종적으로 약분한 상태, 기하분수인 상태, 그 상태의 분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A, B가 서로 소인 자연수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뭐가?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자, 이제 양변에 B를 곱할 거야. 그럼 A는 루트 2B가 되고, 다시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면 A제곱은 2B제곱이네. 그럼 A제곱은 2 곱하기 2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은 A제곱은 2의 배수라는 말이 되겠지. 그지? A제곱은 2의 배수야. 자, 제곱이 2의 배수면 A는 역시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지? 원래는 이제 요것도 또 증명을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증명해봤지. 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다. 제곱이 홀수이면 A도 홀수다. 그런 거 증명해봤다. 그지? 그래서 A는 2의 배수야. 자, A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K라고 쓸 수 있네. A가 2의 배수이기 때문에 A를 2K다라고 쓸 수 있네. 자, 그거를 요 식에 집어넣을 거예요. A 자리에. A 대신에 2K를 집어넣자. 그러면 4K 제곱이 2B 제곱에서 B 제곱이 2K 제곱이 되네. 자, 그래서 B 제곱이 또 2의 배수지. B 제곱이 2의 배수야. 그 말은 B는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B는 2의 배수. 자, 요거를 1, 요식을 2, 요식을 3이다 라고 두면 2, 3으로부터 1의 모순이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다. 그제? 2하고 3으로부터 1의 모순이다는 상황을 알아낼 수가 있죠. 둘 다 2의 배수야. 그러면 서로 소인 그런 A, B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제? 여기에 모순이 된다면. 유리수라면 반드시 이런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둘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서로 소인 A, B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요 파란 부분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1의 모순이다. 자, 이렇게 모순되는 요 상황을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하나의 상황만 찾아내면 요 찾아냄으로써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론을 부정을 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사실로부터 모순되는 상황을 하나를 발견만 해주면 돼요. 모순되는 상황을 하나만 찾아주면 그게 기류법에 의한 증명법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2가 또 역시 무리수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시죠. 기류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2가 무리수인 건 알지?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면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면 결론을 먼저 부정한 거야.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라면 1 플러스 루트 2를 K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K는 유리수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 루트 2는 K-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무리수인데 우변은 유리수에서 1을 빼면 유리수가 되겠지, 그지? 자, 이게 같을 수는 없지. 무리수하고 유리수가 같을 수,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같다라는 모순이 생겨버려요. 뭐를? 1 플러스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자, 여기서 루트 2는 무리수인 걸 알고 쓰는 거예요, 지금. 루트 2는 무리수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정리한 거야.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지? 그래 버리면 단계로 자꾸 들어가. 그래서 지금은
루트이가 무리수다는 걸 증명하라 하는 거는 그 앞에 문제고, 이제 루트이가 무리수인 걸 아는 상태로 1 플러스 루트이가 무리수다 하는 것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반이 교내 축구 시합에서 A, B, C, D 4명 중 한 명이 골을 넣어 1대0으로 승리했다. 4반 중에 어느 한 반이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 4명 중에 한 명이 1대0으로 승리했어. 한 골을 넣어서 골을 한 명이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때 4명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1번은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이야. 한 사람의 진술만 참일 때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시오 했다. 자, 이 4명 중에 한 사람만 바른 말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인 거야. 한 사람만. 그럼 누가 바른 말을 했는지를 모르지. 누가 바른 말을 했는지를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A가 바른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야. A는 똑바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을 한 거야. 누가 바른 말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한 거다. 그지? 그럼 요럴 때 이제 상황이 어떤가 봐. C가 골을 넣었다 이래. 그럼 C가 골을 넣은 거야 이렇게. 자, 골은 한 명만 넣는다 했지. 그지? 그럼 나머지도 이제 봐. B가 뭐라 했냐면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했어.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B도 골을 넣었다 이 말이지. 그럼 벌써 골을 넣은 사람이 2명이 생겨버리지. 그래서 A가 바른 말을 한 건 아니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 자, 다시 봐. 4명 중에 한 명은 똑바로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해서, 그런데 누가 똑바로 이야기했는지를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이제 A가 먼저 바른 말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본 거야. 그럼 C가 골을 넣었다 했기 때문에 C는 골을 넣었지. 자,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럼 B는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B가 골을 넣는 거지 사실은. 자, 이렇게 하니까 골을 넣은 사람이 몇 명이야 벌써? 2명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한 골만 넣어야 돼. 한 골만. 한 명이만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럼 벌써 2명이 골을 넣었기 때문에 A가 바른 말을 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알아봐야 돼. 이거를. 이제는 B가 바른 말하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한 거야. 이렇게. B는 바른 말하고, 자,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바른 말을 한 거지. 그럼 B는 골을 넣지 못하는 거야. 그지? 자,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지. C는 골을 넣었다. 그럼 C는 골을 안 넣었다는 뜻이야. 거짓말이니까. C는 골을 넣었다. 이 말이 거짓말이니까 C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 그 다음에 D가 골을 넣었다 했지. 이 말은 D도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이야. 자, C는 거짓말을 했다. C는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나? 거짓말 하고 있나? 거짓말 하고 있지. 그지? 근데 거짓말 했는데 C는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바른 말을 한 거잖아. 근데 이거는 거짓말을 했는 거니까 이게 조건이 맞지 않네. 이 D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봐. 제가 1등이에요? 자, B가 바른 말을 해서 B는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게 바른 말 한 거지. 그럼 B는 골을 넣지 못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지. C가 골을 넣었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그럼 C도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이야. 거짓말 했으니까. 자, C 요것도 거짓말 했다, 그지? C도 거짓말 했다. 그럼 D가 골을 넣었다 했지. 그럼 이 D도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D는 C는 거짓말을 했다. 지금 C는 거짓말하고 있나 바른말하고 있나? 거짓말하고 있잖아. 요 B만 참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C는 거짓말하고 있지 지금. 그럼 C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하니까 똑바로 이야기한 거잖아. 근데 똑바로 이야기하면 안 돼.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 그지? 그래서 D 때문에 요 사람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A는 아까 안 되는 거는 좀 간단했으니까 됐고, 이제 B가 바른 말을 하고 나머지는 이건 다 거짓말한 거야, 그지? 자, B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건 똑바른 말을 했잖아. 그럼 B를 골을 넣지 못했다. 지금 B는 진짜 못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자, C가 골을 넣었다. 그럼 C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 넣었다, 이게 거짓말이니까. 그 다음에 D가 골을 넣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 그럼 D가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D. C는 거짓말을 했다. 지금 현재 C는 거짓말 하고 있지. 바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이 D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려면 C는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고 C는 참말을 했다. 이렇게 해야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C가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한 거잖아. 그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그게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B가 바른 말을 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C가 바른 말을 했다라고 치자. C. 자, D가 골을 넣었다. 그럼 D가 골을 넣은 거예요. D가 골을 넣은 거예요. C는 바른 말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이 세 명은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C가 골을 넣었다. 그럼 C는 골을 넣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거짓말이지. 그럼 B가 골을 넣었다는 말이야.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니까 B는 골을 넣었다. 이 말이야. 하니까 또 골을 넣은 사람이 두 명이 생겨버리지. 두 명이 생기면 한 골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가 바른 말을 한 것도 틀린 말이 된다. 자,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D지, D. D가 바른 말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을 한 거야.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란 뜻이야. 자, C는 거짓말을 했다. 자, 여기 잘 봐. 자, D가 바른 말을 한 거야. 그지? 자, D는 이제 바른 말, C는 거짓말을 했다. C는 거짓말 하고 있잖아. 근데 거짓말을 했다. 바른 말 한 거 맞지? 그럼 요거는 이제 조건 맞다. 그지? 자,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야. C가 골을 넣었다. 그럼 C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이야.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그럼 B가 골을 넣었다. 이 말이야. D가 골을 넣었다. 거짓말이지. D는 골을 넣지 못했다. 자, 그래서 B가 골을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골을 넣은 사람이 B가 된다. 이런 거지. 자, 한 사람만 거짓이다. 그러면 A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참말을 했다. 이런 말이지. 그지? 자, 먼저 요거부터 봐. C가 골을 넣었다. 있네. 그 말은 이건 거짓말이야. C가 골을 넣었다. 이 말이 거짓말이니까 C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말이야. C는 골을 넣지 못했다. 자, 나머지는 다 참이지.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바른 말 했네. 그럼 B도 골을 못 넣었다. 했네.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했네. 자, C는 또 D가 골을 넣었다. 있지. 자, C는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은 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을 이야기하려면 C는 바른 말을 했잖아. 그지? 그럼 이게 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C는 바른 말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했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거짓말을 한 거는 또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B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참말을 한 거야. 나머지는. 자, B가 거짓말을 했지.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아, B가 골을 넣었다는 말이야. 거짓말이니까. 자, 나머지는 다 참이지. C가 골을 넣었다. 참이니까 벌써 두 명이 생겨버렸지. 그럼 이것도 안 돼. 그지? 그럼 B가 거짓말 한 것도 안 되네. 조건에 안 맞네. 자, 이제 C가 거짓말 할 거야. 자, 나머지는 다 참을 이야기한 거야. 자, D가 골을 넣었다. 아, 그럼 이 거짓말이니까 D는 골을 못 넣은 거야, 실제는. 자, C가 골을 넣었지. 이건 참이니까 C는 골을 넣은 거야. 자, B가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이것도 참이니까 B도 골을 넣지 못한 거야. 자, C는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은 참을 이야기해야 되지. 근데 C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그럼 바로 이야기한 거 맞다, 그지? 아, 그래서 C가 골을 넣기 때문에 골을 넣은 사람은 C가 된다. 실수일 때. 자, 여기서 실수다는 이 의미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실수라는 뜻은 제곱을 했을 적에 이렇다. 이 의미가 실수 그런 의미야. 제곱을 하면 0 이상이 된다는 게 그게 실수다는 그런 의미야.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절대 부등식. 이런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다.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뭐라 불러? 항등식이다 부르지. 그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이다. 그 절대 부등식 그거 증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A제곱. 요거를 A에 대한 2차 식으로 볼 거야. 그럼 요거를 BA,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내가 A에 관한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더하기 B제곱. 자, 그럼 요거는 숫자로 된 거 먼저 해볼게. X제곱 더하기 4X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 제곱이 있어야 돼? 반의 제곱, 2제곱이 있어야 돼. 그지? 항상 요 수의 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 A제곱이야. 마이너스 BA잖아. 그럼 B의 반이니까 반이 얼마?
2분의 b의 제곱. 요게 있어야 돼. 2분의 b. 그래야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더했기 때문에 2분의 b제곱을 빼버리면 똑같은 말이지, 이거는. 그리고 원래 있던 b제곱, 요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식이 뭐가 되느냐면 a 빼기 2분의 b의 제곱,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b제곱. 요 빨간 게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지. 그 다음 뒤에 까만 거 b제곱. 자, 요거를 계산하면 요게 4분의 4b제곱 그런 뜻이니까 4분의 3b제곱이다. 이렇게 돼. 4분의 3b제곱. 자, 그러면 요것도 제곱. 요것도 제곱. 그럼 제곱은 항상 0 이상의 수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게 0 이상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라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절대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할 때 이거를 잘 찾아야 돼. 등호가 언제 성립하나 하는 거. 자, 이게 는 하는 것은 0이 된다는 말이지.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이상인데 0이 되는 거는 요게 0이고 요게 0일 때 말고는 0이 안 되지. 그 등호는 요게 0이 된다. 그게 b가 0이란 말이야. 자, b가 0이니까 또 요게 0이 되려면 a도 0이다. 이렇게. 자, 등호는 a 이꼴 b 이꼴 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게 된다. 이런 것이. 자, 절대부등식은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요까지 찾는 것까지 정리해야 돼.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는 거. 는이 될 때가 언제 는이 되나 하는 거. 그지? 자, 1번부터. 먼저 식을 내가 A에 관한 식으로 볼 거예요. A에 관한 식으로. 그럼 1차 계수는 B고 상수는 B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A제곱 더하기 BA. 자, 그러면 1차 계수가 B지. 자, 그러면 항상 여기에 그거 반의 제곱이 있어야 돼. 2분의 B에 요렇게 있으면 요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더했기 때문에 2분의 B제곱. 자, 빼버리면 똑같이. 그리고 원래 있던 B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요까지가 A 더하기 2분의 B제곱. 그 다음 요게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1B제곱이니까 4분의 3B제곱.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등호는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될 때네. 그럼 요게 0이 될 때 B가 0이란 뜻이고 B가 0이고 요게 0이 되려면 A도 0이다. 그래서 A 이꼴 B 이꼴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게 된다. 2번은 요까지만 빨리 보이면 되네. AB, 2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 요렇게만 고칠 수 있습니다. 2B제곱을 B제곱 더하기 B제곱 요까지만 고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앞부분이 A 더하기 B의 제곱. 자, 뒤에가 B제곱.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되니까 B가 일단 0이 돼야 되네. 자, B가 0이면 요게 또 0이 되려면 A도 0이 돼야 되네. 그래서 등호는 A 이꼴 B 이꼴 0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항상 양수가 된다. 둘 다 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항상 양수다. 자, 여기는 요 말을 잘 봐야 돼. 이거는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양수일 때만. 자, 좌변은 뭐냐면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눠줬지. 평균 구했네, 그지? 두 수 A, B의 평균이잖아요, 이게. 자, 요런 평균을 산술 평균이다라고 불러. 요런 평균을 산술 평균이다라고 부르고. 자,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취해준대. 자, 요런 평균을 기하 평균이다라고 불러. 요런 평균을 산술 평균이다라고 부르고, 요런 뒤에 있는 평균을 기하 평균이다, 이렇게.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대. 어떤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평균을 구하면 곱해서 제곱근을 취했는 그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자, 그거를 또 증명하시오. 물론 증명하는데 요거는 요 식이 중요해요. 요거 식을 외워야 되고는 앞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앞으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자 증명한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항상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려면 뺏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0보다 이상이다는 거 증명할 거다, 지금. 2분의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자, 요거를 분모가 2인, 분모가 현재 1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2 루트 AB지. 요게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2 루트 AB. 루트 AB가 분모가 2로 통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된 거예요. 자, A가 B가 모두 양수라고 있지. 자, 양수기 때문에 양수는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루트 A의 제곱, 이게 바로 A하고 같은 말이지. A가 양수일 때는 루트 B의 제곱, 이거랑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이 분자가 뭐가 되느냐면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어버리잖아.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의 제곱이 되고,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지. 자,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 말은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 되네. 자, 이것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거야, 등호. 등호는 는 될 때잖아, 는. 는이 될 때는 0이 된다는 말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A하고 B하고 같을 때지. 그 등호는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더라, 이렇게. 이것도 되게 중요해. 나중에 많이, 이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이 식을 쓰는 것도 문제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언제 성립한다는 걸 449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앞으로 계속 써야 되는 공식이야. 요 식도 기억해야 되고, 요 식에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평균을 낸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자, 그러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그 관계가 지금 이런 거였지. 양수일 때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치는 것보다는 이 식을 잊어보면 안 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하다. 자, 이거는 그럼 언제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나중에 다른 문제 가지고 이제 예제 더 볼 텐데, 언제 쓰느냐 하면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합 더 있는 거 요거다, 그지? 또는 합 또는 요거는 곱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 구하기, 요런 문제에서 활용이 돼. 합 또는 곱이 반드시 일정해. 그럼 합이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어떤 숫자가 오는 거야, 숫자. 예를 들면 합이 2다. 그럼 좌변 1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럼 루트 AB가 1보다 작으니까 AB도 1보다 작다. 그럼 AB가 1보다 작으니까 두 수의 곱 AB는 제일 클 때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 형태에서 문제를 이거를 이용해서 푼다라. 자, 그럼 여기 봐. 양수다는 말이 있지. 이 말이 없으면 쓰면 안 돼. 양수라는 말이 붙어 있고 최대 최소 문제 푸는 거예요. 양수라는 말이 붙어 있고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수는 일정한 게 있어. A하고 A분의 1은 뭐가 일정해? A와 A분의 1은 곱이 일정하다 이 말이야. A와 A분의 1은 곱이 일정하잖아. A하고 A분의 1은 곱하면 1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야. 막 변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곱이 일정하단 말이야. 자, 밑에 것도 뭐야? B분의 A랑 A분의 곱하면 얼마? 1이잖아. 이것도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이 둘 다 곱이 일정하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게. 두 개 다 곱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그래서 이걸 보고 A하고 A분의 1은 곱이 일정하다는 게 보여야 돼, 그지? 그 다음에 B분의 A하고 A분의 B도 곱하면 1이니까 곱이 일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말 뜻은 뭐냐면 A하고 A분의 1을 더했을 적에 최소값이 2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라는 거냐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이 2가 되는 것을 증명하시오. 이거랑 같은 말이 돼. 자, 이제 본다. 요 말이랑 이 말은 같은 말이지.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이거는 같은 말이다. 그제? 양변에 2 곱했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낼 때는 이쪽도 평균 써주면 되고 요걸 A 더하기 B만 쓸 때는 2 루트 AB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제 요식 A 더하기 A분의 이 두 수를 더한 거야. 이 두 수를 이렇게 더했다. 그제? 더하면 이게 크거나 같아. 뭐보다 크거나 같았냐면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두 수를 있고 그럼 요게 얼마야? 1이잖아 1. 그래서 요게 2가 돼서 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됐지? 산술 기하 쓴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식도 양수라는 말이 있고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는 크거나 같아. 두 수를 더하면 크거나 같다. 그지? 뭐보다 2 루트 두 개를 곱했는 거.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보다. 근데 요게 1이잖아 1. 그래서 요 값은 2가 돼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하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하면 이 두 수가 같을 때란 말이야. 이 두 수가 같을 때. 그래서 A하고 A분의 1이 같을 때, 즉 A제곱이 1일 때, 양수니까 A가 1일 때 이 말이야.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 그게 2가 되지. 그게 제일 작은 수인 거야. 2가 되면서. 그럼 나머지 1 말고 다른 거 넣어봐. 예를 들어 2를 넣어봐. 2 더하기 2분의 1, 그럼 2.5가 되지. 2보다는 다 큰 수가 되는 거야. 제일 작게 될 때가 A가 1이 될 때. 그러면서 그 값이 2가 될 때 그게 최소가 되는 최소 값이 된다. 이제 절대값 나오는 것도 증명 몇 개 쭉 나올 거야. 자, 여기도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절대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자, 요렇게 계산하라 할 때는 절대값 AB 요렇게 계산합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 요렇게. 그 다음에 절대값을 제곱을 했다. 그제? 자, 이거는 그냥 제곱하는 말과 같은 말이 돼.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 이렇게 되고 절대값 제곱하는 거는 그냥 제곱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요거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요 식에서 잘 해놔야 될 거. 내가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 하나 있어. 자, 근데 이거를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더라를 증명해버리면 이건 틀린 말이 돼.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 하나 있는데 제곱이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언제 안 되는가 봐.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지. 2는 마이너스 3보다 크잖아. 그지? 하지만 제곱을 하면 4가 되고 이거는 군데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해서 제곱도 역시 크다 아니다 말이야. 근데 될 때가 있어. 언제 되느냐 하면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는 요 식이 성립하는 거야. 양수일 때.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양수일 때는 성립하지만 그 말이 없을 때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쓰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니까. 자, 이제 여기 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지? 요것도 절대값 0보다 크거나 같대. 음수는 없지? 자, 없지만 요 말을 적어줘야 돼. 요 말을 빠뜨리면 감점. 요거,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임으로 요렇게 출발을 해야 돼. 요 말 안 쓰면 안 돼. 요 말 안 쓰면 봐. 이런 거 푸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지? 이 말이 없다면. 자, 이거 임으로, 둘 다 양수 임으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보여줄 거냐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이거를 먼저 제곱을 하고 절대값 A 더하기 B 이거를 제곱을 해서 제곱했는 것끼리를 비교할 거예요. 그럼 제곱했는 것끼리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보여버리면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자, 아까는 그냥 뺐지. 그냥 뺐는데 지금은 제곱을 해서 뺄 거예요. 그냥 빼봤자 봐. 더 이상 뺄 게 없으니까. 빼지를 못한다면 더 이상 절대값 때문에. 이제 이거 계산할 거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전체 제곱이니까 먼저 A 제곱, 절대값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 제곱하고 같다 있네. 더하기, 그 다음에 2AB. 2 절대값 A, 절대값 B. 그럼 2 절대값 AB 이렇게 돼요. 2 절대값 A, 절대값 B. 2 절대값 AB. 더하기 B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그거는 바로 b 제곱하고 같다 있지. 자, 빼기를. 자, 뒤에는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절대값 제곱은 그냥 갈로 제곱하고 같다 있지. 그냥 제곱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a 제곱 2ab b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자. 요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돼. 절대값 ab 빼기 ab. 자, 요식은 절대값 안에 수 ab이기 때문에 ab가 요럴 때와 ab가 요럴 때로 구분해야 되겠지. ab가 요럴 때와 요럴 때로 구분하면, 자, ab가 0 이상일 때는 요게 그냥 ab잖아. 그럼 이때는 0이 돼버려, 그지? 그 다음에 ab가 음수일 때는 요게 절대값이 뭘로 풀어져? 마이너스 ab로 풀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ab, 그럼 마이너스 2ab 합치면 마이너스 4ab. 그런데 ab가 뭐야, 지금 현재? 음수잖아, 음수. 그럼 마이너스 4ab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절대값이 0 이상일 때는 이 식은 0이 되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은 항상 0 이상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이 값은 항상 0 이상이 된다. 그럼 뺐더니 0 이상이지.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됩니다. 자, 이것도 등호가 언제 성립하나 하면 0이 될 때지. 0. 등호는 이게 0이 될 때 0. 0이 될 때는 ab가 0 이상일 때네, 그지? 요게 등호가 되는 거는 요게 0이 될 때잖아. 0이 될 때. 언제 0이 되느냐면 ab가 0 이상일 때.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면 ab가 0 이상일 때 등호가 또 성립합니다. 그 나머지는 ab가 0 이상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호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럴 때는 등호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좌변이 우변보다는 항상 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끼리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것도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고 증명할 거냐면 제곱했는 값이 0보다 크다인 거를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전체의 제곱, 절대값 a-b 전체의 제곱을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럼 빼면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는 절대값 ab, 그리고 절대값 b의 제곱이니까 b제곱 빼기, 자, 뒤에는 그냥 제곱하고 같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자, 이제 여기서 이걸 빼면 a제곱 b제곱은 빼면 없어지겠지. 자, 그래서 남아있는 식이 2ab의 절대값 그 다음에 플러스 ab야, 그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b야. 자, 요 식은 ab가 0 이상일 때는 요 식이 요게 2ab니까 4ab가 되고, ab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식이 요게 마이너스 ab 되니까 0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봐. ab가 이제는 0 이상이지. 아까는 0보다 작을 때 그렇게 돼. 이제 0 이상, 요게 0 이상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돼. 그러면 봐. 이 식의 값은 0 이상, 0 아니면 0 이상의 수가 되네, 그제? 그래서 이 식의 값이 0 이상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의 값이 0 이상이다. 요렇게 해놓고, 이제 만약에 서술형 같으면 요런 거는 밑에 요렇게 갈로를 쳐놓는 게 좋겠네. 그래서 요거는 0 이상이다. 이렇게. 자, 뺏는 게 0 이상이니까,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자, 요것도 등호가 언제 성립해? 요게 0이 되는 건 요때 0이 되잖아. 즉,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 이 말이에요. 두 수의 부호가 다를 때. AB가 음수일 때 0이 된다. 그래서 등호는 A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이 돼도 같은 말이니까, 그제? A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럴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2번은 잘해야 되겠네, 2번은. 자, 2번 정리할게. 자, 2번도 서술형에 내버리면 감점 당하기 억수로 쉬운 문제예요, 2번은. 자, 1번은 봐, 1번은 우변이 0 이상이라는 거를 바로 알겠지. 근데 2번은 우변이 0 이상이가 아니가.
0 이상이 아니잖아, 그지? A가 큰지 B가 큰지 절대값이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은 이걸 잘해야 돼. 요거는 0 이상이라서 관계없지만 요 식이 문제가 되네, 요 식이. 자, 요걸 봐. 먼저 B 절대값이 A 절대값보다 클 때를 봐, 클 때. B 절대값이 A 절대값보다 클 때. 자, 클 때는 봐. 이게 우변이 음수잖아, 음수. 좌변은 절대값이지. 그럼 절대값은 음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음수가 무슨 수든 관계없겠네. 이럴 때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B 절대값이 A 절대값보다 지금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B 절대값이 A 절대값보다 크면 이 식은 성립. 이제는 뭐일 때만 알아보면 되느냐면 B 절대값이 A 절대값보다 반대로 작거나 같을, 즉 A 쪽이 더 클 때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A 절대값이 B 절대값보다 요럴 때만 이제 더 조사를 해주면 되잖아. 자, 요럴 때는 요수가 이제 0 이상이고 요수도 0 이상이지. 자, 요럴 때는 절대값 A 빼기 B도 0 이상이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이것도 이제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때는 무조건 성립.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경우가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지? 요게 이제 두 번째. 요로 할 때는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하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요놈의 제곱, 요거를 뺏는 이 식이 0 이상이다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위의 식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자, 요거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도 A제곱 B제곱은 정리하면 다 날아가 버리네. A제곱 B제곱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2 절대값 AB. 그러면 결국 요 식은 2를 묶어내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정리되네. 자, 마찬가지로 AB 절대값, 요거는 이제 정리하면 AB가 요렇게 될 때는 0이 돼버리고, 자, AB가 요렇게 될 때는 요게 마이너스 AB가 되니까 마이너스 4AB가 돼서 A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B는 양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0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예요. 0 아니면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마찬가지 이것도 등호는 언제 성립해? 0이 될 때는 요때 0이 된다 했잖아, 그제? 그래서 이것도 역시 등호는 AB의 부호가 같을 때 이 말이야. AB의 부호가 같을 때. 그럴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럼 요럴 때도 성립하고 요럴 때도 성립하니까 항상 이 식은 성립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요 색칠된 하나의 넓이는 A이고 B니까 요 하나하나의 넓이가 AB가 되겠지. 가로 세로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색칠된 넓이는 4AB야. 색칠된 넓이는 4AB야. AB, 그런 게 4개 있으니까, 그지? 자, 이제 전체 넓이는 봐. 전체 넓이는 가로 세로가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이지. 가로가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하면 이거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야. 그럼 전체 넓이하고 빨간 넓이를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전체 넓이가 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등호는 왜 붙을까, 등호는? 흰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등호가 되겠지, 그지? 자, 요 말은 A 더하기 B는 루트 4AB, 즉 2AB, 이렇게 돼. 자, 다시 요 말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다, 이렇게 돼. 자, 이때 봐.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가 본다. 등호는 요 하얀 부분이 0이 되면 되지, 하얀 부분. 자, 하얀 부분은 요만큼 길이가 얼마? B. 그지? 요 길이가 요 길이니까. 그 다음 요 길이가 A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가 얼마야? A가 되지. 자, 그러면 요쪽 길이는 얼마야? B-A잖아. B-A. 자, 등호는 요 흰 부분이 0이 된다는 말은 B- 이게 0이 된다는 말이잖아. 즉 A 꼴 B일 때다 이 말이야. A 꼴 B일 때. 자, 그래서 요런 도형을 가지고도 이제 요 식을 증명을 합니다. 거기는 1번 도형에서 증명한 거야. 1번 도형.
전체 넓이는 빨간색 넓이 4개를 더했는 것보다는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고식이 나오고, 등호는 언제 등호가 되느냐면 흰 부분이 0이 돼버리면 되잖아. 하얀색 부분이. 그럼 하얀색 부분은 B-A, 그 길이가 0이 돼버리면 돼. 즉 A 이꼴 B일 때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제 등호가 성립된다. 그게 이제 1번으로 증명해. 1번으로. 자, 2번은 요걸 알아야 돼. 2번은. 자, 우리 중학교 때 요 도형 기억나지? 직각 되는 도형. 요 도형. 자, 여기서 A, 여기를 B, 여기를 C, 요 높이를 H, 요거를 X, 여기를 Y, 뭐 이렇게 두자. 자, 두면 뭐가 성립했냐, 우리 중학교 때. A 제곱은 요 길이 전체가 C지, 지금. C 곱하기 X, 이렇게. A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마찬가지로 B 제곱은 C 곱하기 Y.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그 다음 H 제곱은 XY. H 제곱은 XY.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AB랑 CH는 똑같지. 넓이가 같다, 이렇게. 요런 식들이 성립한다. 자, 그 중에 지금은 요식 쓸 거예요, 요식. 요거 제곱은 X 곱하기 Y. 자, 여기에 요 길이를 우리가 잠시 H로 둘게. H 제곱이 지금 AB다 이 말이잖아요, 요식에서. 그지? H 제곱이 AB가 되는 거야. 그럼 H 제곱, 요게 AB란 말이지, AB. H 제곱이야. 자, 그럼 이거는 뭔데, 이거는?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이 길이는 반지름이지. 자, 반지름인데 우리 지름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지름이 A 더하기 B잖아. 그럼 요 빨간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지. 자, AB 하는 거는 H제곱이야, H제곱. 요 길이 제곱이야.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요거는 반지름 제곱이지. 빨간 거는 반지름 제곱. 빨간 거는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파란색은 H제곱이야, 그지? 파란색은 H제곱이야. 그러면 H가 클까, 반지름이 클까? 반지름 쪽이 더 크지? 이 반지름 쪽이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물론 같은 건 이제 H가 요렇게 오면 H가 같은 거고, 그지? 그럼 다시 요거를 제곱을 없애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 즉 다시 쓰면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요거는 H제곱이고 요거는 파란 거는 H제곱이고 빨간 거는 반지름 제곱이잖아, 그지? 등호는 H제곱이랑 반지름 제곱이랑 같다라는 말은 이 H제곱이 반지름 제곱과 같을 때잖아. 요 놈이 요 놈하고 같을 때. 즉, 뭐가 H가 될 때냐면 요 놈이 H가 될 때야. 그럼 요 놈이 H가 되면 요렇게 돼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는 A하고 B가 같을 때라는 뜻이야. 요렇게 왔기 때문에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잖아. 그럼 이게 H가 되면 이렇게 왔으면 이게 A고 이게 B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H하고 같게 될 때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다 이 말이야. 자, 요것도 역시 산술 기하 평균을 증명했다는 뜻이다. 다음 중에서 명제를 구하실 때 명제를 찾아야 돼. 명제는 뭐가 명제냐면 참 거짓만 판명이 되면 돼, 그지? 정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맞지? 그럼 이건 참인 명제. 같으니까. 자, x가 3이면 2x는 6이다. 참인 명제. 자, 100은 큰 수다. 자, 크고 작다. 이건 기준 있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는 명제야, 아니야? 이것도 명제야. 거짓인 명제, 그지? 참이든 거짓이든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거는 명제다, 이런 거야. 자, 이제 요 명제가 참이 돼. 요 명제가 참이 되네. 자, 이게 참이 되려면 진리 집합 P와 진리 집합 Q는 이런 관계가 만족됩니다. 진리 집합 P와 Q 사이는
요러한 관계가 만족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요걸 이자쁘면 돼. P이면 Q이다 참이라는 말은 진리 집합들끼리는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P가 Q에 포함이 되더라. 자, 이걸 조건으로 볼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말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게 다 같은 말들이지. 그 말을 헷갈리 버리면 돼. 그럼 P가 Q에 들어있으라는 말은 P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A잖아. 여기 P가 마이너스 1부터 A네. 자, 그게 Q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Q는 마이너스 2에서 4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에서 4 이렇게 되네. 자, 요쪽은 이미 성립돼 있지. 자, 이쪽 부분만 성립되면 이쪽 부분만. 자, 그거는 A하고 4를 보면 누가 더 커? 4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생각해봐. 등호가 붙을까 안 붙을까. A가 4가 돼도 되나 안 되나 이 말이지. A 자리에 봐. 이게 4 이렇게 되면 포함 관계가 성립되나 안 되나. A가 4라도 성립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등호 붙는 게 중요해. 등호 붙는 거. 그래서 A가 요런 조건만 만족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지.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먼저 이 명제가 참인가 거짓인가 보자. A, B가 같으면 AC랑 BC도 같다. 참이가 거짓이가. 이건 양변에 C를 곱했다. 참이지. 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크면 더해도 0보다 크다. 참이가 거짓이가. 이것도 참이네. 그지? 자, 뭐가 참이냐? 명제가 참이야. 명제가. 그럼 이 대우도 뭐이겠노? 대우도. 역시 참이 되겠지. 자, 역은 굳이 쓸 필요 없다. 그지? 거꾸로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AC가 BC하고 같으면 AC가 BC하고 이렇게 되면 A 꼴 B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AC가 BC하고 같더라. 그럼 AB가 같다 하면 참 거짓. 이거는 거짓이지. 이거는 양변을 C를 나눴다는 말이잖아. 나눌 때는 0일 때는 못 나누잖아. 그제? 그래서 C가 0인 경우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요렇게가 역은 거짓이 되는 거야. 하지만 명제는 곱하는 거잖아. C를. 곱하는 거는 0을 곱하든 뭘 곱하든 관계없다. 그제? 그래서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거짓이 되는 거야. 자,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이거는 참이가 거짓이가. 이것도 거짓이지. 합이 0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그러면 더하면 0보다 크잖아. 그렇다가 둘 다 0보다 큰 건 아니잖아. 그제? 됐지? 자, 그래서 명제와 역의 참 거짓 따졌고 이제 대우 보자. 대우는 AC와 BC가 서로 다르면 A와 B도 서로 다르다. AC가 서로 다르면 A와 B도 서로 다르더라. 이거는 참이가 거짓이가. 참이다. 그지? 참인데, 자, 이거를 따지는 거하고 명제를 따지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게 보이는가 봐봐. 이 둘 중에 명제가 더 간단하게 보여? 안 그러면 대우가 간단하게 보여? 간단하게 보인다는 말은 이게 참 거짓을 판별하기 쉬운 게 어느 건가 그거 묻는 거다. 그지? 명제가 간단해? 대우가 간단해? 명제가 인식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문장 중에 보면 원래 있던 명제와 그 대우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비교하면 어느 한쪽이 판별하기가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내가 판별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다든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항상 대우 생각하라 했다. 그래서 이것도 요게 참이기 때문에 이 빨간 거를 보고 참이를 하지 말고 그냥 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A 더하기 B가 크다의 부정이니까 작거나 같으면 A 더하기 B가 작거나 같으면 A가 0보다 이고 했으니까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이고 했기 때문에 이거나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우도 요걸 보고 하려고 하면 헷갈려 이것도. 하지만 이거는 헷갈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참이기 때문에 이 대우도 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조건 이름 붙이기. 조건. 자,
요게 가정이고 요게 결론이잖아. 그럼 가정은 x가 1인데 결론은 0과 1이지. 그럼 이 가정 결론 사이에 포함 관계는 요런 관계네. 그지? 자,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요런 포함가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자, P가 요렇게 돼 있고 Q가 요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예요. P는 어떤 P를 잡든 간에 이미 Q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이 다 만족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봐. 요거는 Z를 묶어봐. Z를 묶어보면 X 빼기 Y가 0이잖아. Z를 묶어버리니까 X 빼기 Y가. 그래서 요거는 Z가 0 또는 X는 Y. 요게 조건 P야. 근데 Q는 X 이꼴 Y 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X 이꼴 요 한 가지밖에 없네. 그럼 이 의미상 요 놈이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요게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0이란 말이야. 그지? 둘 다 0이라는 뜻이고 둘 다 0이란 말이네. 그럼 요거는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뜻이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자, 또 증명 나왔네.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0보다 크고 루트 A 더하기 B도 0보다 이므로 둘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증명하려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전체 제곱에서 루트 A 더하기 B 요거 제곱을 요렇게 뺄 거예요. 자, 제곱하면 A 더하기 2 루트 AB 더하기 B 여기서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자, 빼고 나니까 결국 2 루트 AB만 남지. 근데 AB는 0보다 크니까 이 값이 양수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는 루트 A 더하기 B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네. 자,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명제가 참이야, 참. 그럼 이 명제의 부정은 뭐가 돼? 거짓이 되는 거야. 자,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참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참이면 부정을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면 부정을 하면 참이 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먼저 이 명제의 참 거짓부터 밝혀버리자. 정사각형은 말은 뭐다? 참이야, 거짓이야? 정사각형 이런 거 보고 말은 뭐라 해도 돼, 안 돼? 되지? 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을 하면 0보다 크다. 참이가 거짓이가? 거짓. 0이 될 수도 있잖아, 0이 될 수도. 크거나 같다 하면 참이지, 그지? 하지만 크다 하면 거짓인 거예요. 어떤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어떤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야, 그지? 그럼 어떤 수가 있어? 2가 있잖아, 2. 자, 그래서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그럼 이거의 부정을 말하고 그거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때문에 부정은 거짓이 되고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부정은. 그럼 이제 부정만 하면 되지. 정사각형은 말은 뭐다 했으니까 부정은 정사각형은 말은 뭐가 아니다 하면 되겠네. 정사각형은 말은 뭐가 아니다 하면 돼. 그 다음에 2번을 잘해야 돼. 2번,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라 했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 했지.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정이에요. 그럼 이 부정은 이제 참이 된다는 거예요. 명제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자, 어떤 소수는 했기 때문에 모든 소수는 홀수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홀수이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거짓이 된다. 자, 먼저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 돼야 돼. 역. 그럼 역은 뭔데? Q이면 P다. 이게 참이 된다. 참. 그럼 이게 참이 되면 진리집합이 Q고 P 사이에 요런 관계가 되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역이 참이 되시오 했기 때문에
Q이면 P다. 요게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Q가 P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된다. 그럼 이제 P하고 Q부터 구해보자. 자, P부터. 절대값이 5보다 작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말은 X-A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플러스 5가 된다는 뜻이고, 다시 X는 A-5에서 A 플러스 5가 된다. 이게 P야. 이제 Q. 자, Q는 요거다, 그지? X 빼기 2의 절대값이 이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고, X는 2를 더해주면 1에서부터 3이 된다. 이 말. 이게 Q야. 자, 그럼 문제는 Q가 P 안에 들어있지. Q는 1에서부터 3이네. 1에서부터 3. 자, 그게 P에 들어있는데, 요게 P지. A-5부터 A 플러스 5까지. A-5에서부터 A 플러스 5까지. 이렇게. A-5에서부터 A 플러스 5까지. 자, 요 식이 성립하면 되니까, 이제 요 식은 A-5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다, 그지? 그리고 A 플러스 5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연립이니까 A는 6보다 작거나 같지? 요 식에서. 그 요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네. 자, 해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6보다는 요렇게 되라. 마이너스 2보다는 6보다는 요렇게 되죠. 세 조건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이야. 자, 뭐가 참이냐면 P이면 Q 요게 참이야. 그 다음에 R이면 not Q도 참이야. R이면 not Q 요것도 참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말인데? Q이면 not R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Q이면 not R이다. 이거와 같은 말이야. 왜 이렇게 고쳤냐면 Q가 봐. 요렇게 연결시킬 수 있잖아. Q를. P면 Q인데 다시 Q면 나달이야. 그지? 자, 요 식으로부터 P면 나달이다. 요런 것도 씁니다. P면 나달이다. 요것도 씁니다. 왜 요거를 대우로 고쳤는지를 알아야 돼. Q 요거를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해요. Q를 연결시키려고. 자, 그러면 반드시 참인 거를 고르시겠다. 자, P면 Q 그거는 없지 위에. 그러면 not Q이면 not P, not Q이면 not P 그것도 없다, 그지?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건 없고 위에. 그다음 요거에 해당하는 거. Q이면 나달, Q이면 나달. 요거 있네. Q이면 나달. 자, R이면 not Q, 그건 없다, 그지? R이면 not Q라는 거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성립한다 있지. P이면 나달, P이면 나달 여기 있네. 그럼 요거는 R이면 not P, R이면 not P도 없다, 그지?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요 두 개만 고르다.